저기 선생님이랑 마더텅 문제를 풀어봅시다. 선생님이 풀어주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 해설지 보고 꼭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 시작해보자. (12번) 문항 가볼게요. 두 사건 A, B에 관해서 얘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볼게요. 문제에서 조건을 A에 대한 확률이 3분의 1이라는 걸 줬다는 건 여러분한테 A가 아닐 확률은 몇 분의 몇이다? 3분의 2다 이렇게 주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얘는 조건부 확률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한테 묻는 걸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미지로 잠시 잡아드리게 되면 얘 해석하게 되면 A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또는 A를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B가 아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에요. 그러면 A를 전체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건 여기 1번 영역과 2번 영역이란 말이죠.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B가 아닌 영역은 어디니? 1번인 거 맞지? 그래서 나는 얘를 답을 쓸 때 1번 더하기 2번 영역 중에 괜찮아? 이 영역 중에 B가 아닌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번에 대한 그 비율 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수식으로 쓰자면 이런 뜻이겠죠. PA분의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구하는 건 PA 이 확률이니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A이면서 B가 아닌 영역. 그래서 바로 1번 이렇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니? 이해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나는 얘를 어떻게 계산하겠다고? PA분의 얘네들을 이용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1번 영역은 PA에서 누구를 빼면 돼? PA B를 빼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쇽쇽 집어넣으시면 여러분들 답 나옵니다. 넘어가서 13번 문항 13번 문항을 볼게. 두 사건 A, B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나한테 구하라는 건 얘에 대한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쓰이든 안 쓰이든 얘를 알려줬다는 건 P A가 아닌 확률이 2분의 1임을 알려주는 거고 B1 확률이 몇 분의 몇? 3분의 1을 알려주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조건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 PA분의 P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이 얘인데 얘가 6분의 1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우리는 얘도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머지는 계산하시는 거고 얘 이미지를 좀 잡아보면 마찬가지로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나야 A B를 전체라고 생각하지. 그럼 이번엔 1번 2번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속에서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A가 아닌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여전히 2번에 대한 여기를 묻고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1번 더하기 2번은 PB에 대한 확률 오시면 되고 2번 영역을 구하기 위해선 PB에 대한 확률에서 PA 교비에 대한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거 맞죠? 얘로써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되더라. 네. 요렇게 잠시 보면서 넘어가서 선생님과 17번 문항을 잠시 보면
두 사건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B의 확률을 한번 구해 볼래요? 라는 게 문제. 그럼 이렇게 가자. 가라는 조건. 합집합에 대한 확률이 0.6이라고 줬고 나 라는 조건 자체가 PA. 얘가 0.2다 라고 줬습니다. 그래놓고 나보고 PB에 대한 확률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와볼까요? 얘요. 전개하시게 되면 PA 마이너 얘를 알려주는 거 맞죠? 어머나. 근데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랬어. 바 뒤로. 그럼 얘는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랑 똑같은 거지? P, A, 교집합, B에 대한 얘랑 똑같은 거 맞죠? 그러면 얘는 다시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A에서 A 교집합 B 저 그림으로 보셔도 되고 그러면 얘에 대한 확률은 뭐가 되는 거야? A이면서 뭐가 아닌 영역? B가 아닌 영역. 괜찮아? 이 확률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준 거죠? 0.2다 이렇게 준 거 맞죠? 괜찮습니까? 이미지로 보게 되면 이런 이미지예요. 여러분한테는 전체 확률 합집합에 대한 이 확률을 줬고요. 세 영역을 더한 그 확률을 줬고 그리고 여기 확률이 몇 점 몇이라는 거야? 지금 0.2라는 거야 여기가. 괜찮아? 그리고 나보고 PB 여기를 묻고 있어. 그럼 0.6에서 0.2 빼게 되면 여기가 뭐다? 0.4다. 그래서 얘의 값이 0.4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더라. 네, 넘어가셔서 선생님이랑 18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열여덟 번.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라 하자. S의 부분집합인 세 사건 A, B,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가라는 조건이요. 전체 표본 공간이 돼야 된다. A, B, C 세 개를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표본 공간이 돼야 된다. 라는 소리를 하고 있고 나요. A, B, C 중 두 사건은 어느 두 사건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얘를 좀 모델링하면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얘도 빵이고 얘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이들의 확률이 뭐라는 거야? 는 빵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해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이미지 좀 잡아보자고요. 이 둘의 조건으로 이미지를 좀 잡아보시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이미지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야. 얘를 전체 S라고 한다면 표본공간 S라고 한다면 이들의 이미지는 어떻게 잡힌다는 거야? 각각 상관없이 나예요 A, 나예요 B, 나예요 C 우리 셋을 더하게 되면 전체 표본공간을 구성하면서 어떠한 교집합도 갖지 않는 상태여야 된다는 거 맞죠? 이게 가나의 이미지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다라는 조건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다라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PA, EPB, 4PC 확률이 같대요. 그러면 이들의 확률이 도대체 뭐로써 같냐라는 거예요. 나 K라고 놓자 이거죠. 매개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PA에 대한 확률은 나 K요. 얘랑 같은 거니까 PB에 대한 확률은 2분의 K요. 4PC는 K에 대한 확률이니까 뭐예요? PC에 대한 확률은 4분의 K요. 내가 아는 건 확률의 총합이 몇이라는 사실? 1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얘네들을 쭉 더하게 되면 확률의 합은 1이라는 걸 이용하고 싶은 거야.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니까 가라는 조건에 의해서 쭉 더하게 되면 몇이 나와요? 4분의 7K. 얘가 확률의 총합인 1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K의 값은 몇 분의면? 7분의 4다. 여기까지 이해해? 그러면 PA에 대한 확률은 7분의 4고, 그리고 PB에 대한 확률은 7분의 2를 반등해야 되니까 7분의 몇이고? 2고, PC에 대한 확률은 7분의 1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셋이 다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 구조를 여러분한테 말해준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조건이 옵니다. 어떤 조건이 왔냐? 이젠 S의 부분집합인 사건 D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건부 확률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PD의 값을 구하래요. 여러분 잘 봐요. 지금 P 뒷바에 대한 확률을 10분의 1, 그리고 P 뒷바 B에 대한 확률을 5분의 1, P 뒷바 10분의 3일 때 나보고 구하라는 건 PD에 대한 확률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어인데, 얘들아 봐봐. 이거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는 거라고? A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D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B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D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우리들은 어떤 사건도 공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속에서 D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니 이미지는 이렇다는 거죠. D라고 불리는 것은 A, B, C와 다 교집합이 있는 상태, 이렇게 걸치기 한 상태가 뭐다? D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D에 대한 확률을 구한다는 건 나 1번, 2번, 3번에 대한 확률을 다 더하겠다는 거죠. 1번 확률을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어? P 교집합 T요. 2번 확률을 수학적인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어떻게 해? P 교집합 T요. 얘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게 되면 P, 얘네들 다 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답이라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그러면 이 확률 하나만 할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PA 교집합 D에 대한 확률은 PA에 대한 확률 아니까 PA에 대한 확률 곱하기 P, 이미지 중요해? 바 D로 와야 되니까 A라고 갖다 쓰고 D, 이 정보들을 여기 하나하나씩 줬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 다 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을 다 더한 것이 답이더라. 여기까지 이해해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답은 70분의 11이 나온대요. 2번이 나온답니다. 19번.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지어볼게. (19번) 보자. 확률이 모두 양수인 세 사건 PA, PB, PC에 대해서 PA, PB, PC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0보다 크다, 확률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참거짓을 묻고 있습니다. 기억이요. 가정 자체가 이것이 가정이면 여러분들한테 묻는 것이 이게 참이니 거짓이니 묻고 있어요. 여기요. 조건부 확률을 정의대로 내가 갖다 붙이게 되면 C를 전체로 생각했을 때 A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니까 나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고, 얘도 PC 분의 이렇게 갖다 쓸 수 있는 거 맞죠? 근데 PC는 0이 아니에요. 괜찮아. 조건부 확률 자체를 우리가 정의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이것이 정의인 거 맞죠? 일어나지 않는 사건 속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지금 이 문항은 여러분한테 묻는 거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차피 양수니까 지금 얘를 만족하냐. 즉 여러분한테 지금 묻는 거는 얘가 얘입니까? 이걸 묻는 거 맞죠? 이 조건 속에서요. 얘가 참이니 이걸 묻고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발레야 무수히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당연히 거짓이죠. 왜 거짓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넓이를 그냥 확률로 나타냈다라고 칠게. 그냥 A가 일어나는 게 이렇게 크고 B가 일어나는 게 이랬다라고 쳐. 외계인 같은 소리는 저 물 빠지는 소리인 것 같아. 봐봐. 얘네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해? 하지만 PA에 대한 확률이 PB보다 작대요. 괜찮아? 근데 나한테 묻는 거는 C와의 관계예요. C와의 관계예요. C가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넓이를 확률이라는 이미지로 잡게 되면 나야 나야 C. 괜찮아? 아니 A 교집합 C에 대한 확률이 B 교집합 C에 대한 확률보다 뭐 할 수 있는 거야? 클 수도 있는 거겠지. 이 사실이 참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C라는 사건과의 관계인데.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뭐를 때리시면 되더라? 거짓을 때리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니은 봅시다. 니은 D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이 사건 D에 관해서 P 그냥 바로 결론부터 갈게요. 그냥 쓸까? 얘 참거짓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논리로 여러분한테 묻는 건 어떤 걸 묻는 거예요? 양수니까요. 어차피 이 조건 이 속에서 얘가 참이니 거짓이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맞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 합집합 B가 D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A는 D의 부분집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런데 새로운 사건이 C와의 관계를 묻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A보다는 D가 큰 거니까 얘는 그냥 참이요.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등호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왜 등호가 생길 수 있어? 얘에 대한 이미지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이야. 집합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A랑 D랑 상등인 경우 또는 A가 D의 부분집합인 경우. 괜찮습니까? 요 경우 둘을 나타내기 때문에 사건 C가 어떻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A 교집합 C에 대한 확률은 D 교집합 C에 대한 확률보다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디귿이요. 디귿은 전제 조건은 이렇게 깔고 하됩니다. 2인 사건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같은 논리로 묻는 건 P 얘를 묻고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해석하게 되면 나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2는 교집합해서 2가 나왔다는 거니까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니은과 같은 논리로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요. 가볼게요. 별로 여기 문항이 어렵진 않습니다. 20번 문항. (20번)
따끈따끈한 최신 수능 문제.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다.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나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 그러면 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야. 뭐 푸는 방법이야 되게 다양하겠지만 이산적 별량 두 개에 대한 사칙연산을 묻는다면 선생님은 안정적으로 여러분한테 표를 그리라고 하고 싶어. 소리가 엄청 거슬리네. 지금 저걸 틀어놔서 내가 신경 좀 써볼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데 포인트 자체가 뭐야? 6의 눈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때 마찬가지로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첫 번째 눈도 두 번째 눈도 모일 때 6의 눈이 나오지 않았을 때 이해해?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6을 제끼고 나서 여기 전체 25가지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괜찮아요? 6이 나오지 않았을 때라는 건 전체를 물어보자는 거야. 1부터 5까지 나왔을 때를 전체로 생각하였을 때 그때 내가 이젠 차지하고 있는 비율, 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두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요. 괜찮아? 그럼 이제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죠. 4의 배수에다가 두 눈의 수의 뭐가? 합이래. 합. 그러면 1일 때 여기 3에다 동그라미 치고 2일 때 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3일 때 1에다 동그라미 치고 5일에다 동그라미 치고 4일 때는 4에다 5일 때는 몇에다? 3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은 몇 가지다? 6가지다. 네, 이것이 답입니다. 괜찮아요? 표를 그리게 되면 안정성이 높아진다 라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21번 문항을 봅시다. 그림과 같이 어느 카페의 메뉴에는 서로 다른 3가지의 주스와 서로 다른 2가지의 아이스크림을 판다라고 합니다. 주스 5가지 메뉴가 있다는 거예요. 딸기 주스요, 오렌지 주스요, 그리고 뭐 키위 주스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2가지를 판대요. 바닐라, 초코요. 그러니까 이 매장에 주문할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 5가지, 서로 다른 5개의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때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 학생 A, B가 5가지 중 1가지씩을 임의로 주문한다. A, B가 주문한 것이 서로 다를 때 A, B가 주문한 것이 모두 아이스크림일 확률을 구하여라. 얘다 봐봐. 조건부 확률이야. 마찬가지로 나는 어떤 걸 구하는 거냐면 얘들아 P 얘를 굳이 좀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자라고 한다면 A와 B가 주문한 것이 다르다. 이 속에서 뭐를 모두 이거야. 그러면 얘들 생각을 잘해봐. 확률이라는 건 별게 없어. 얘를 전체 내가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야. 너를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할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A가 딸기 선택했어. 그러면 B는 뭐 선택해야 해? 얘랑 다른 딸기 똑같이 선택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A가 딸기 선택했을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4가지. A가 얘를 선택했을 때 B는 다른 거 선택해야 되니까 몇 가지? 4가지. 예. 이때도 4가지.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가지? 전체는 20가지. 괜찮아? 이 20가지 아니 전체가 20가지라고요. 괜찮습니까? 굳이 좀 수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죠. A는요 저 5가지 중에 1가지를 선택해요. 그리고 나서 B가 선택할 거예요. B는 A가 선택한 걸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맞죠? 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한다고요? 1가지를 선택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이 서로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예요. A와 B가 모두 아이스크림 선택하는 경우요. 여기까지 이해해요? 아이스크림 선택하는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A가 바닐라 선택하면 B가 초코 선택하고, A가 초코 선택하면 B는 바닐라 선택하는 몇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좀 수식화시키자면 A는 저 두 가지의 아이스크림 중 한 가지를 선택해요. 괜찮아? 그럼 B는 A가 선택하지 않은 한 가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분의 몇이다? 10분의 1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22번 문항이요. 22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고 합시다. 두 수의 곱 A, B가 6의 배수일 때 두 수의 합이 7일 확률을 구하래. 나보고 구하라는 건 P, A와 B는 주사위의 눈이야. 주사위의 눈인데 나보고 구하라는 것 자체가 A, B가 6의 배수 속에서 내가 구하는 건 A 플러스 B가 7일 이 확률을 묻고 있어. 그럼 여전히 말이야,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냥 선생님처럼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야. 1, 2, 3, 4, 5, 6. 이게 시간이 별로 안 걸리잖아요. 1, 2, 3, 4, 5, 6. 동그라미 치자라는 거죠. A, B가 6의 배수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자라는 거예요. 동그라미요. 6의 배수 6. 괜찮아? 2일 때는 3. 괜찮아? 그리고 또 어디? 6.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지 않니? 얘들아, 선생님이 하는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해? 3일 때는 6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 2에다 동그라미 치고 4에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면 되잖아. 4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6일 때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5일 때는 어디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잖아. 사실 여기는 다 동그라미 치는 거겠죠. 여기 6에다 뭐를 곱해도 다 동그라미, 6에다 뭐를 곱해도 동그라미. 이해해요? 이게 전체 아니냐는 거예요. 못 받친 거 있습니까? 4, 4 4, 3. 네, 여기 빠졌네요. 이거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지금? 그럼 세제하는 거예요. 6, 5, 11개, 12, 13, 14, 15가지 중에 15가지 중에 이해해? 이제 합이 7인 경우 노란색으로 칠하게 되면 나 7이에요. 2일 땐 5여야 되는데 5가 없어요. 3일 땐 4여야 되는데 네, 여기 있어요. 4일 땐 3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어요. 괜찮아? 5일 때는 2여야 되는데 없고 6일 때는 1이어야 돼요. 네,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15분의 4다. 이렇게 푸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냐라는 겁니다. 23번이요. (23번) 문항을 보게 되면 정팔각형, 일단 정팔각형. 얘들아, 정다각형은 무조건 어디 위에서 작동한다고? 원, 피자, 이쁜 피자 위에서 작동한다고요. 괜찮아? 정팔각형이니까 나는 이 피자를 이쁘게 몇 등분 치는 거죠? 8등분 쳐야죠. 이해해? 그쵸? 360도를 8로 나누면 몇 도? 45도. 괜찮아? 4분의 8이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45도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쁘게 치려면 이렇게 한 각이 45도. 괜찮아? 여기서 어떻게 읽는다는 거야? 우리들을 이어줘요. 우리들을 이어주세요. 이게 이젠 정팔각형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보고 묻는 것은 어떻게 물었어요? 세 점을 택하여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일 때 P 세 점 직각삼각형을 만든대. 세 점을 선택해서 직각삼각형일 때 그것이 뭐일 확률, 이등변 삼각형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들아, 삼각형을 만들려면 8개의 점 중에서 3점을 선택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주의사항이 있지. 일직선 위에 있는 3점은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이 8개의 점, 얘네들이 8개의 점이야 얘들아. 이 8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원래 정다각형이라는 건 원위에서 작도해야 된단 말이야. 이해해? 근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뭐를 알고 있어? 나를 지름이라고 해. 괜찮아? 중심각과 원주관계에 의하면 이 두 점 지름이라고 해. 얘 이렇게 이어도 무슨 각? 직각. 이렇게 이어도 무슨 각? 이렇게 이어도 뭐? 직각인 거잖아.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지름으로 보는 건데 N1을 지름으로 봤을 때 만들 수 있는 직각삼각형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어도 이렇게 몇 개? 6개가 있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그럼 직각삼각형이 되는 전체부터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지름이 될 수 있는 건 나 N1, 나 L2, 나 L3, 나 L4. 괜찮아? 지름이 될 수 있는 개수는 몇 개? 4개. 4 곱하기 각각의 지름을 정했으면 나머지 점 몇 개? 6개. 네, 그쵸. 이게 지름이 될 수 있는 경우라는 거죠. 지름의 가지수요. 괜찮습니까? 이게 전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얘를 지름으로 봤을 때 몇 개밖에 없어.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몇 개씩? 2개씩 존재하더라 이거야. 6개 중에 몇 개씩? 2개씩만 존재하더라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얘를 지름으로 봤을 때 총 6개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중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이해해? 몇 개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위에서 한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 밑에서 한 개. 괜찮습니까? 그렇게 2개씩 있더라. 지름의 개수는 4개인데 거기마다 2개씩 있더라라는 거죠. 괜찮아? 이게 답이니까 답은 몇 분의 몇?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되더라. 넘어가 보겠습니다. 24번.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육면체가 있답니다. 정육면체가 있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묻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가 무리수일 때 그 선분의 길이가 3루트 3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예요. 한 변의 길이가 3이래요. 나한테 묻는 것은 P 길이가 무리수일 때 그 길이가 몇 루트면 3루트 3일 확률을 구해볼래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어서 길이를 정한대요. 그 중에서 무리수만을 고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이런 대각선의 길이는 몇이니? 3루트 2가 되는 거 맞지? 괜찮아? 그리고 나 이런 대각선의 길이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피타고라스 여기 직각. 괜찮아? 여기 3 여기 3루트 2. 그래서 직각삼각형 여기는 뭐? 3의 제곱 3루트 3.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괜찮니? 직각삼각형이요. 여기 3이요. 나 대각선 3루트 2요. 그러니까 얘요. 괜찮습니까? 원래 A, B, C였다라고 한다면 길이 자체가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요. 괜찮습니까? 이런 거겠죠? 나예요 A, 나예요 B, 나예요 C. 그랬을 때 이런 직육면체에서 요 길이를 구하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긴 모를 보는 거고 직각삼각형을 보는 것이고, 괜찮아? 이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C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주황색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런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무리수라는 것은 뭐 직접 세도 됩니다. 직접 세게 되면 정계도를 펼쳤을 때 또는 야 얘들아 3루트 2짜리는 몇 개가 있겠냐? 3루트 2짜리는 정계도를 펼쳐도 되고 그냥 봐도 되고, 이런 대각선들이 한 면마다 몇 개씩? 2개씩. 이해해? 2개씩 6개의 면이 있으니까 몇 개? 얘의 개수는 2 곱하기 6개의 면이 있으니까 총 몇 개가 있는 것이고 12개가 있는 것이고, 괜찮아?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거 있잖아. 3루트 3짜리는 몇 개가 있니 얘들아? 라고 물으신다면 3루트 3짜리는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 좀 이렇게 그려줄까요? 이렇게 몇 개? 1개. 이렇게 2개. 그리고 이 점에서 가게 되면 요렇게 3개. 이렇게 몇 개? 4개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 몇 개? 4개. 그럼 3짜리는 몇 개 있겠니 얘들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괜찮아? 오서의 개수 몇 개? 12개. 우리를 다 더하면 몇 개인데 몇 개가 나오냐? 28개가 나오는데 얘를 수식화시키면 8 콤비네이션 2. 괜찮아? 그래서 28개 나오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해요? 이게 모든 거라는 거죠. 이해하니? 답 맞추자. 답. 무리수인 것들은 뭐 여사건으로 사실 생각했어도 됐어. 8C2에서 선분의 길이 3짜리를 다 빼게 되면 그거 몇 개? 12개를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몇 개? 16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16개 분의 내가 원하는 건 3루트 3짜리 대각선의 길이 몇 개? 4개. 그래서 답은 몇? 4분의 1. 네, 나를 답이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항을 잠시 풀어볼게요. 14명의 학생이 특별활동 시간에 연주할 악기를 다음과 같이 하나씩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14명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3명의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을 때 그 악기가 피아노이거나 첼로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그냥 가볍게 답을 쓸 테니까 얘들아 봐봐. 3명을 뽑았는데 선택한 악기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 같을 수 있는 건 이 3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도 되고 3명을 뽑아도 되고 이 5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도 돼? 3명. 이 6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도 돼? 3명을 뽑는 이 경우밖에 없는 거 맞지? 그 중에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뭐여야 된대? 피아노 또는 뭐? 첼로. 그래서 3C3 더하기 6C3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괜찮아? 그 3명이 피아노이거나 첼로일 확률을 구하라니까 이거 자체가 뭐가 되더라? 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굳이 이 여사건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네, 26번 문항을 보도록 하죠. (26번을)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머니 A에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주머니가 각각 이름이 있는 서로 구별되는 주머니래요. B, C. 여기는 1, 2, 3, 4, 5, 6이라는 카드. B는 1, 2, 3. C는 1, 2, 3 이렇게 주머니가 들어있대. 근데 문제를 읽어볼게요, 여러분. A에서는 갑이 여기서 꺼내고, 갑이라는 녀석이 여기서 공을 꺼내고, B라는 데서 누가 꺼낸데? 을이 꺼내고, 여기서 병이라는 학생이 카드를 꺼낸대. 근데 이 시행에서 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을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클 때, 그러면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이니까 얘를 조건부 확률로 이렇게 빠를 기준으로 표시하게 되면 여기에 와야 되는 게 갑의 카드가 을에 쓰여져 있는 카드의 눈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때 뭐를 구하라는 거야? 을과 병이 꺼낸 카드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큰 확률. 갑은 그 중에서 또 을과 병의 합보다 커야 되는 이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우리 생각해봐. 일단 나는 얘를 전체 표본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뭐만 구하면 돼? 비율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갑, 을, 병, 일단 선생님은 빨간색부터 모델링을 해요. 갑이 1번 꺼내면 망합니다. 갑은 무조건 을의 카드보다 뭐 해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러면 얘다 봐봐. 2, 1. 이 경우 되는 거 맞지? 그리고 또 뭐 있어? 3, 1. 3, 2. 그리고 뭐? 4, 1. 4, 2. 4, 3. 얘들아, 좀만 글씨를 좀 작게 쓸게. 미안. 글씨를 좀 작게 써보자. 갑, 을, 병. 잘 들어. 2, 1, 3, 1, 3, 2. 작게. 4, 1, 4, 2, 4, 3. 가장 중요한 건 확률 문제는 그냥 이렇게 세는 거야, 얘들아. 실수 없이. 뭔가를 이렇게 이쁘게 모델링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 모델링은 한 다음에 얘를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하는 거고 고민하는 거고 기본적인 단계에서 그냥 이렇게 세면 되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나와? 5,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가지 나오는 거 맞지? 얘가 12가지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 중에서 나는 병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12가지마다 병이 뽑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1, 2, 3 다 오는 경우 3가지가 있는 거 맞지?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야. 갑이 을보다 큰 경우 이해해? 병은 아직 관심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전체라고 불리는 것은 답의 이제 구조를 갖다 쓸 텐데 답은 어떻게 돼? 12가지 곱하기 여기다 3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3이라는 건 병의 선택사항이야. 병의 가지수겠죠. 병은 1부터 3까지 다 뽑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해? 그럼 전체 이 36가지 중에서 이해해? 얘를 이제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얘만 만족시키는 걸 찾으면 된단 말이야. 괜찮습니까? 그럼 병의 입장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병이 1, 2, 3을 뽑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생기지 않습니다. 괜찮아? 이 경우를 볼게요. 3일 되어 있을 때는 얘들아 표를 또 이쁘게 그려줘야 되겠네. 얘는 세면 되지 뭐. 이때는 병이 될 수 있는 건 몇부터면?
1만 되는 거 맞지? 1. 이때는 돼, 안 돼? 커야 해. 되지 않아. 그치? 없어. 이때는 1부터 어디까지 돼? 2까지 돼. 이때는 1만 돼. 이때는 또 되질 않아. 이때는 뭐부터 뭐까지 돼? 1부터 3까지 돼. 훌륭하네요. 이때는 몇부터면? 훌륭해요. 이때는 1 한 가지. 이해해? 이때는 1부터 몇 가지? 이때는 1부터? 이때는 1부터 2까지요. 괜찮아? 얘네들을 세주시면 답은 게임은 끝난다는 거예요. 얘 몇 가지? 한 가지 더하기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 더하기 세 가지 더하기 두 가지 더하기 한 가지. 뭐야? 세 가지 더하기 세 가지 더하기 두 가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4, 6, 10, 18이요. 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36분의 뭐다? 18이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몇 분의면? 2분의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실 수 있다 없다? 있다. 물론 얘를 이제 함축시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건 학생 입장에서 먼저 문제를 받아봤을 때, 괜찮아?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구하자는 거니까. 이해해? 너무 어렵게 뭔가를 수식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관찰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7번. 그 27번 볼게. 다섯 명의 학생 A, B, C, D, E가 같은 영화를 보기 위해 함께 상영관에 갔다. 상영관에는 그림과 같이 총 5개의 좌석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를 가구역, 여기를 나구역이라고 하였을 때 여기 두 자리가 있었대. 얘 1열. 그리고 여기 2열. 근데 2열에 여기 두 좌석, 1열에 한 좌석. 이렇게 구분이 가는 몇 개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5개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읽어봅시다. 학생 A와 B가 서로 다른 구역에 좌석을 배치받았을 때 나보고 구하라는 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 A와 B가 다른 구역입니다. 이때 뭐를 생각하지? C와 D가 같은 구역.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학생이라고 불리는 애들은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었답니다. 얘가 학생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젠 시작하죠. 여러분 봐봐요. A와 B가 다른 구역, 답을 갖다 쓸 거예요. A와 B가 다른 구역이라는 건 A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 가지. 괜찮아?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3 가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라고 갖다 쓴 다음에 얘네들끼리 위치를 바꿀 수 있니 없니? 있죠. 2팩이요. 아니 굳이 쓰자면 이 2라는 의미는 이건 거야. 앉을 자리를 선택할래. 가 두 자리 중에서 한 자리를 선택할래. 3이라는 건 뭐? 3가지 중에 한 자리를 선택할래. 괜찮아? 그렇게 6가지 앉을 수 있는데 A와 B가 위치 바꿀 수 있다는 거죠. A와 B가 위치 체인지, 위치 바꿈. 그런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지멋대로 앉는 거니까 그냥 곱하기 몇 팩? 3팩. 나머지 누구? C, D, E.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 3팩까지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생각하자입니다. 이 속에서 C와 D가 같은 구역에 앉아야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지개 피시고 얘들아 C와 D가 여기에 앉아있다고 하면 망하는 거야. 왜? 얘들아 난 이 속에서만 생각하자는 거야. A와 B가 다른 구역에
배치되었을 때만 생각하자는 건데 C와 D가 여기 앉게 되면 A와 B는 여기 앉을 수밖에 없지 않니? 그러니까 얘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지름길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생각하는 게 아니죠. C와 D는 반드시 어디에 앉을 수밖에 없죠? 여기가 C와 D가 앉는 경우입니다. 전체 표본 공간을 망가뜨려요. C와 D가 여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A와 B가 다른 구역에 앉았을 때를 생각하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아? 얘를 전체라고 생각하였을 때 C와 D가 괜찮아? 앉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이해하니? 괜찮아? 그러면 C와 D는 반드시 여기 자리가 고정돼 있어야 되고 C와 D가 위치를 체인지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2팩까지 곱하기 C와 D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얘 C와 D야. 그리고 나서 이 자리 있잖아. 무슨 색으로 해야 돼? 여기 A가 올래? B가 올래? 몇 가지? 2가지 곱하기 남은 애 2명을 저기 앉는 방법이니까 몇 팩토리알? 2팩토리알만큼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AB, AB, BA, BA 이렇게 네 가지가 여기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자동 배열일 테니까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거기에 C와 D가 위치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답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이 되는 거죠? 지우고 나면 9분의 2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 주시면 되겠다. 뭐야? 아이고 미친놈이요. 여기 3팩이죠? 3팩은 뭐예요? 6, 3, 18분의 2니까 9분의 1이요. 계산을 잘못했네요. 3으로 봤습니다. 괜찮아? 3팩이니까 답은 몇? 9분의 1.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좌표 평면 위의 점 A, B. 좌표라는 건 무슨 쌍의 개념? 순서쌍의 개념. X좌표를 A, Y좌표를 B라고 할게. 그러면서 A, B는 정수다.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라는 조건 보세요. 가라는 조건은 격자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0, B, 4라고 묻게 되면 얘는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묶을까? 4분의 1로 묶게 되면 얘는 16 마이너스 A제곱. 그냥 A가 X 같은 역할이고 B가 Y에 대한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직접 그려서 격자점을 좀 표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난이도가 훨씬 올라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항은 여러분한테 친절하게 그림을 그려줬답니다. 너가 그려야 되는 그림인데 X축 위에 있고 괜찮아? 그리고 얘 Y, 얘를 X라고 생각한다면 그 함수의 아랫부분인 영역 이쪽 부분인데 괜찮아?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야. 대칭성을 당연히 갖고 있는 거 맞지? 대칭축은 0이고 괜찮아요? 나는 이쪽 영역에서 격자점의 개수를 일단은 세야 되는데 문제가 이랬다라고 한다면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갔겠지만 친절하게 그 격자점을 여러분한테 뭐 했다라는 거야? 세워줬다라는 거야. 여기 이 라인 속에 몇 개가 있다? 7개가 있고 이 라인 속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고 이 라인 속에 격자점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괜찮아요? 경계선은 미포함인 거 맞죠?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괜찮아? 여기 0,4라는 건 세지 않는다라는 거 맞지? 얼마나 친절해요. 얘를 줬으니까 문제는 좀 더 쉬워진 겁니다.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선택된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Y좌표가 같을 때 이 총 몇 개의 점이 있는 건데 나한테 지금 15개의 점이 있는데 나보고 구하라는 건 조건부 확률 2개의 점을 선택한다는데 두 점의 Y좌표가 같을 때 근데 그 Y좌표가 모인 2일 확률을 구하십시오 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답을 가자고요. Y좌표가 같을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을 때만요.
그럼 여기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고 2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3개의 서로 다른 점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할 수 있다고?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때 얘를 전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y좌표가 2인 놈들이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거 이거 계산하신 게 답이겠죠. 여기까지 뭔 소린지 이해해요? 괜찮습니까? 네, 잠시만 쉬었다 갑시다.